서류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지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앞이 하얗게 변하는 걸 느꼈어요. 3년 그가 이 프로젝트에 쏟아부은 시간이었습니다. 밤을 새워 작성한 기획서, 수십 번 수정한 예산안, 거래처를 설득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닌 발걸음들. 그 모든 것이 단 한 장의 종이 위에 찍힌 빨간 도장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폐기, 그 두 글자가 지역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됐습니다. 지역은 7시 30분에 일어나 샤워를 하고 어머니가 차려준 아침을 먹고 8시 20분에 집을 나섰어요. 지하철은 사람들로 붐볐고 그는 손잡이를 잡은 채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있을 미팅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건축 자재 납품 일정 조율, 신규 거래처와의 계약서 검토, 그리고 오후에 있을 팀 회의. 건축 자재 회사 애심 대리로서 그는 늘 이런 일상을 반복했어요. 하지만 회사 로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무언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동료들이 지역을 보고는 고개를 돌리거나 급하게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평소라면 가볍게 인사를 나누던 선배들도 오늘은 그의 눈을 피했죠. 지역은 가슴 한구석이 불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스쳤어요. 커피 자판기 앞에서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아메리카노 버튼을 누르려던 손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뒤에서 들리는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귓가에 박혔습니다. 들었어? SV 이지역 대리 프로젝트 폐기됐대. 진짜? 그거 몇 년 준비한 건데. 3년. 근데 아침 일찍 임시회의 열려서 바로 결정 났대. 박성재 본부장이 직접 보고했다던데. 헐, 그 둘 절친 아니었어?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지역은 커피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그대로 서 있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폐기, 박성재. 아침 회의,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2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애습 사무실로 가는 복도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고 구두 밑창이 바닥과 부딪히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지역은 회의실 문 앞에 멈춰 섰어요.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텅 빈 테이블 위에 서류 한 뭉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지역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지역은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서류를 집어 들었죠. 표지에는 익숙한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친환경 건축 자재 개발 사업. 그의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제목 옆에 찍힌 빨간 도장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폐기 결정. 지역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첫 장, 둘째 장, 셋째 장. 그가 작성한 기획안 위에 빨간 펜으로 수정 의견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투자 대비 효율성 낮음, 시장 경쟁력 부족, 장기 플랜 리스크 과다. 즉시 폐기 권고. 마지막 장을 넘기자 보고자 이름이 보였습니다. 보고자 박성재. 지역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꽉 쥐었어요.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박성재. 그의 절친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고 대학 시절 밤새워 미래를 꿈꾸며 이야기 나누던 사이였죠. 취업 후에도 자주 만나 회사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재가 자신의 프로젝트 폐기를 보고했다는 겁니까? 지역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수많은 빌딩들 사이로 사람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멈추지 않고 흘러갔고 신호등은 규칙적으로 색을 바꿨죠.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세계는 방금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지역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왜일까?
성재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이유가 있을 거야. 분명히.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3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사실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지역을 힐끗 쳐다봤다가 시선을 피했어요.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지역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업무 메일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려졌죠.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메시지가 왔어요. 지은호였습니다. 선배, 괜찮으세요? 소식 들었어요. 지역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은호, 그녀는 대학 후배였어요. 졸업 후 카페 매니저로 일하면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병행하고 있었죠. 지역과는 가끔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그녀는 늘 조용하고 차분했어요. 하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죠. 지역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 괜찮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다고 그것도 부담스러웠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지만 지역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먹고 싶지 않았죠.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우고 사무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지역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그의 책상 앞에 멈춰 섰죠. 지역아, 박성재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역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성재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어요. 창백했고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죠.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는 시간이 흘렀어요. 성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역아, 미안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성재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폈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했죠. 나 어쩔 수 없었어. 지역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성재는 힘없이 웃었어요. 그 웃음에는 자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변명처럼 들리겠지. 하지만 진짜야. 성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역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성재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성재야. 지역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아래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어요. 우리 오래 알고 지냈잖아. 10년 넘게.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서로 힘들 때 의지했고, 비밀도 나눴고, 꿈도 함께 꿨어. 그런데 왜 이번엔 나한테 먼저 말하지 않았어? 성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역은 계속했어요.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다면 함께 해결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잖아. 왜 뒤에서 폐기 보고를 했어? 지역아, 그게 어쩔 수 없었다는 게 이유가 될 수 있어. 지역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는 건 아니었어요. 그저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성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역은 그를 지나쳐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성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오후 3시. 지역은 회사를 나와 은호의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는 한적한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작은 간판에 봄날의 서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호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어요. 원목 테이블과 의자들이 정갈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벽에는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손님은 몇 명 없었어요. 조용한 오후였죠. 은호가 카운터에서 지역을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급하게 앞치마를 벗고 다가왔어요. 선배, 회사는요? 그냥 나왔어. 지역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은호는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그를 창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앉아 계세요. 커피 가져올게요. 잠시 후 은호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가져왔습니다.
지역은 컵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선배, 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지역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누군가는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전화를 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어요. 은호야. 네, 선배. 난 뭘 잘못한 걸까? 은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역 선배는 늘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웃으며 이겨내는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지금 이렇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선배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된 거야? 3년을 준비했어. 밤새워 자료 만들고, 거래처 찾아다니고, 시장 조사하고, 지역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회의로 폐기됐어. 내가 노력한 시간들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은호는 지역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역이 놀라서 그녀를 봤어요. 은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의미 있어요, 선배. 선배의 노력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은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배가 쏟은 열정과 시간은 어딘가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빛을 발할 거예요. 지역은 은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거짓이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믿고 있는 눈빛이었죠. 고마워, 은호야. 지역은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호도 웃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는 시간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같은 시각, 쇼츠그룹 본부. 고성이는 대형 창문 앞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가웠어요.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표정이었죠. 책상 위에는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지역 프로젝트 폐기 보고서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고성이는 그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죠. 만족스러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이 지역, 그는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어요. 너무 정직하고, 너무 원칙적이고, 너무 이상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는 때로 불법과 편법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이 지역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게 불가능했죠. 그래서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먼저 프로젝트를 폐기시켰습니다. 그의 3년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죠. 다음은 인사 발령이었어요. 자재관리팀으로 보내면 그는 더 이상 기획이나 개발 업무를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고성이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인사 발령 예정자 명단이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그 명단 맨 위에 이 지역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지역 SV팀 대리 지방지사 발령 예정. 지방지사. 사실상 좌천이었습니다. 아니, 퇴사를 유도하는 인사였죠. 고성이는 서류 위에 사인을 했습니다. 빨간 펜으로 또박또박 이름을 적었어요. 이제 곧 끝나겠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그때 문이 노크됐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이사님, 박성재 본부장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고성이는 그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 이 지역 관련 건 좀 제고해 주시면 안 될까요? 고성이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제고, 뭘? 지방지사로 보내는 건 너무 심한 것 같아서요. 심해, 뭐가? 고성이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성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지역이는 제 친구입니다. 그리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단지 프로젝트 하나가 폐기됐다고 지방으로 보내는 건. 성재야. 고성이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성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친구, 비즈니스에 친구는 없어. 하지만 이 지역은 회사에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상만 쫓다가는 회사를 망치게 돼. 지금 제거하는 게 맞아. 제거요? 성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고성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그래, 제거. 이 회사에 필요 없는 인재는 빨리 내보내는 게 좋아. 내가 이 회사의 후계자가 되려면 그 정도는 알아야지. 성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고성이는 다시 서류를 집어 들었어요. 나가봐, 일 많아. 성재는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픔을 느낄 여유가 없었죠. 어머니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성재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새 문서를 열었죠. 프로젝트 재검토 요청서.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지역의 프로젝트를 다시 살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게 친구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무실 불빛은 꺼지지 않았어요. 성재는 계속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지역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잠을 잘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프로젝트 생각만 났습니다. 3년의 시간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회사에 도착하자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지역은 자신의 자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갈색 봉투였습니다. 지역은 봉투를 집어 들었죠.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공식 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지역은 천천히 내용을 읽었습니다. 인사, 발령 통보서. 이지역 대리 S 자재관리팀으로 발령. 발령일 즉시. 지역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재관리팀. 단순 업무만 하는 부서였어요. 기획이나 개발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죠.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폐기, 그리고 발령. 계획된 수순이었죠. 지역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깊은 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죠. 오히려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는 안 돼. 난 포기하지 않아. 지역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나섰어요. 갈 곳이 있었습니다. 지역이 향한 곳은 은호의 카페였습니다. 아침 9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문은 열려 있었어요. 은호는 새벽부터 가게를 열고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두를 갈고 테이블을 닦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녀의 루틴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커피 향이 코끝을 파고들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김이 피어올랐고 은은한 재즈 음악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지역은 창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은호는 카운터에서 원두 분쇄기를 멈췄습니다. 시계를 확인했어요. 아직 출근 시간도 안 됐는데 고개를 들어 지역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색이 달랐어요. 어제보다 더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은호는 앞치마를 매만지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테이블에 앉으려다 멈췄어요. 지역의 가방 옆에 서류 봉투가 보였습니다. 갈색 봉투. 공식 문서에 사용하는 그런 봉투였죠. 지역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췄지만 그 빛은 그를 밝게 만들어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지쳐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턱선에는 힘이 빠져 있었죠. 은호는 말없이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섰어요. 원두를 포터필터에 담고 탬핑을 했습니다. 기계를 작동시켰죠. 진한 에스프레소가 추출되는 소리가 카페를 채웠습니다. 우유를 스티밍했어요. 거품이 부드럽게 일어났습니다. 라떼를 만들었습니다. 하트 모양 라떼아트를 그렸어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컵을 들고 지역에게 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죠. 지역은
컵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거품 위에 그려진 하트. 은호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는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는 가슴속 깊은 곳까지 닿지 못했어요. 은호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말을 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지금 지역에게 필요한 건 질문이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5분. 지역은 라떼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저 컵을 감싼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출근하는 직장인들, 조깅하는 사람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노인. 세상은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세계는 멈춰 있었어요. 은호는 그의 표정을 읽으려 했습니다. 슬픔, 분노, 체념. 그 어느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공허함. 깊은 공허함만이 그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지역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갈색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은호는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봉투 표면에 인쇄된 글씨가 보였죠. 인사 발령 통보서. 은호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인사 발령. 프로젝트 폐기에 이어 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지역이 막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공식 문서가 나왔어요. 은호는 천천히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발령 대상자 이지역 대리, 발령 전 소속 SV팀, 발령 후 소속 자재관리팀, 발령일 즉시.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려졌습니다. 은호는 서류를 꽉 쥐었어요.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재관리팀. 그곳이 어떤 곳인지 은호도 알고 있었어요. 단순 반복 업무만 하는 부서. 기획이나 개발과는 전혀 관계없는 곳. 사실상 좌천이었습니다. 은호는 지역을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화를 내거나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저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은호는 서류를 다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떤 위로가 지금 그에게 닿을 수 있을까? 하지만 어떤 말도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지역이 드디어 라떼를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부드러운 우유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는 컵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어요. 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로 갔습니다.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고 계산을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 지역에게 가 있었습니다. 지역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각상처럼 굳어 있었어요. 손님이 나갔습니다. 카페는 다시 조용해졌죠. 은호는 다시 지역에게 갔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차를 가져왔어요. 허브티였습니다. 캐모마일 향이 은은하게 퍼졌죠. 그녀는 지역의 옆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이 아니라 옆에,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은호는 지역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울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참고 있을 뿐이었죠. 은호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지역의 손을 덮었어요. 그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은호는 두 손으로 그의 손을 감쌌습니다. 온기를 전하려 했죠. 지역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은호의 손을 느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쇼츠그룹 본부 22층. 박성재는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방금 작성한 문서가 떠 있었어요. 총 35페이지, 밤을 새워 완성한 프로젝트 재검토 요청서였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빈 커피캔이 6개 쌓여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가락 끝은 키보드를 두드리느라 빨갛게 부어 있었죠.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성재는 문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타는 없는지, 논리적 허점은 없는지 확인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지역의 프로젝트가 왜 폐기되면 안 되는지, 왜 재검토되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었어요. 데이터도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했고, 시장 분석도 구체적으로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걸 누구 이름으로 제출할 것인가? 성재는 마우스 커서를 제안자 란에 올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입력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만약 자신의 이름으로 낸다면 고성이가 즉시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서류는 쓰레기통으로 직행할 거예요. 익명으로 내야 했습니다. 성재는 제안자 란에 익명이라고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저장했어요. US 복사했습니다. 이제 이걸 어디에 제출할 것인가? 내부 게시판에 올리면 모든 임원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본부장도, 이사들도, 그중 누군가는 이 가치를 알아봐 줄 거예요. 성재는 내부 게시판에 접속했습니다. 새 게시물 작성 창을 열었어요. 제목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친환경 건축 자재 개발 사업 재검토 요청.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게시 버튼 위에 머물렀어요.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고성이가 알게 되면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성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클릭, 게시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성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남은 건 기다리는 것뿐이었죠.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성재는 재빨리 모니터를 껐어요. 고성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처럼 차가웠어요. 성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성이가 그의 책상으로 다가왔죠. 빈 커피 캔들을 받습니다. 미세하게 눈썹을 찌푸렸어요. 고성이는 성재의 책상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프린터 옆에 서류 뭉치가 보였어요. 그녀는 그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성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다행히 그가 미리 준비해둔 다른 서류였습니다. 다음 분기 사업 계획안. 고성이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대충 훑어 별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죠. 서류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성재를 봤습니다. 그의 충혈된 눈, 구겨진 셔츠, 지친 얼굴. 모든 게 밤을 새웠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고성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만족스러운 미소였어요. 아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 그게 그녀가 원하던 거였죠. 고성이는 성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성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죠.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재검토 요청서를 받다면 모든 게 끝났을 거예요. 성재는 모니터를 다시 켰습니다. 내부 게시판을 확인했어요. 자신이 올린 게시물이 보였습니다. 조회수가 벌써 3위였어요. 누군가 보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오후 2시. 지역은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은호의 카페에서 2시간을 보냈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침묵 속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위로가 됐어요. 자재관리팀 사무실로 갔습니다. S관은 달라스 좁았고 어두웠습니다. 창문이 없었죠. 형광등 불빛만이 공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책상은 구석에 있었습니다. 낡은 책상이었어요. 표면에는 긁힌 자국들이 많았습니다. 의자는 삐걱거렸고 등받이는 한쪽이 부러져 있었죠. 지역은 가방을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오래된 모니터가 천천히 켜졌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는데 1분이 걸렸죠. 바탕화면에 엑셀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재 재고 관리 2024. 지역은 파일을 열었어요.
스프레드시트가 펼쳐졌습니다. 수백 개의 행과 열, 자재 이름, 수량, 입고일, 출고일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지역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봤어요. 팀장은 간단히 업무를 설명했습니다. 재고 수량을 체크하고 입출고 내역을 기록하고 주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복잡한 것도 창의적인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숫자를 입력하는 일이었죠. 팀장이 돌아갔습니다. 지역은 혼자 남았어요. 키보드 앞에 손을 올렸습니다. 클릭, 클릭, 클릭. 마우스를 누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숫자를 입력했어요. 127, 243, 89, 56점 의미 없는 숫자들이었습니다. 그저 데이터일 뿐이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3시, 5시. 지역은 계속 작업했어요. 손가락이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뇌는 생각을 멈췄어요. 그저 반복할 뿐이었죠. 동료들이 하나둘 퇴근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컴퓨터를 끄고 사무실을 나갔어요. 지역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일어날 수 없었어요. 집에 가면 부모님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밝은 얼굴로 거짓말을 해야 했죠. 괜찮다고,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지역은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후 7시가 됐습니다. 사무실에는 지역만 남았어요. 형광등 불빛이 윙윙거렸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들렸죠. 지역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흐려졌어요. 눈이 피로했습니다. 아니, 마음이 피로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지역은 핸드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 섞인 목소리였어요. 어디냐고, 왜 이렇게 늦었냐고, 저녁은 먹었냐고. 지역은 대답했습니다. 지금 간다고, 곧 집에 도착한다고. 전화를 끊었어요. 컴퓨터를 껐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졌어요. 지역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사무실을 나섰죠. 복도를 걸었습니다. 형광등이 하나씩 꺼져 있었어요. 밤이 되면 자동으로 소등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지역의 발소리만 복도에 울렸죠.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박성재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과 바깥,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성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그는 지역을 보자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말을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죠. 지역은 엘리베이터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재를 바라봤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성재의 모습이 점점 가려졌죠.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지역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1층, 지하 1층, 지하 2층.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지역은 계단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비상계단 문을 열었어요. 어두운 계단이 아래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갔죠. 발소리가 계단에 울렸습니다. 메아리 쳤어요. 지역은 난간을 잡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22층에서 1층까지 긴 여정이었어요. 집에 도착한 건 밤 8시 30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저녁 식사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 어머니가 자주 해주시던 메뉴였죠. 지역은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봤습니다. 식탁에는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고 어머니는 주방에서 마지막 반찬을 준비하고 있었죠. 동생 지화는 자기 방에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지역을 보자 얼굴이 환해졌어요. 하지만 그 밝음은 곧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색을 본 순간이었죠. 어머니는 앞치마를 벗으며 다가왔습니다. 지역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눈가의 다크서클, 창백한 안색, 마른 입술. 모든 게 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드럽게 말했죠. 손 씻고 밥 먹으라고. 지역은 고개를 끄덕이고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3일 사이에 많이 변했습니다. 얼굴은 수척해졌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죠. 지역은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다시 거울을 봤어요. 여전히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지역은 깊은 숨을 쉬었어요. 미소를 지어봤습니다. 어색한 미소였지만 부모님 앞에서는 이 정도는 해야 했죠.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도 자리에 앉으셨어요. 지환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였죠. 밥그릇에 밥을 담았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어요. 기계적으로 씹고 삼켰습니다.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지환이 학교 이야기를 하거나 아버지가 뉴스 이야기를 꺼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모두가 말없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분위기를 느낀 것 같았죠. 지환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형을 봤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눈빛으로 제지했죠. 지금은 아니라고. 식사가 끝났습니다. 지역은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막았죠. 손짓으로 방에 가서 쉬라고 했어요. 지역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하얀 천장.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역은 그 빈 공간을 응시했어요. 마치 자신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텅 빈 미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책상 위에서 소리가 났어요. 지역은 일어나 핸드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은호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글자들이 화면에 떠올랐죠. 선배,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제가 옆에서 지켜드리지 못해 미안해요. 내일 아침에도 카페 오시면 좋겠어요. 선배가 좋아하시는 빵 준비해 놓을게요. 힘내세요, 선배. 선배는 혼자가 아니에요. 지역은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은호의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그 따뜻함이 가슴 한구석을 녹였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짧게 고마워, 은호야. 메시지를 보낸 후 지역은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프로젝트, 발령, 성재, 고성이 모든 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 10시, 11시, 12시. 지역은 계속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박성재의 집. 성재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부 게시판을 새로 고침했어요. 자신이 올린 게시물의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27점 누군가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댓글은 없었습니다. 반응도 없었죠. 그저 조회수만 올라갈 뿐이었습니다. 성재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소파 등받이에 기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지역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눈빛, 그저 공허한 눈빛이었어요. 성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친구를 저렇게 만든 게 자신이었으니까요. 아니, 자신도 공범이었으니까요.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않았으니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고성이가 들어왔어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가방을 소파에 놓고 구두를 벗었죠. 성재는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를 봤어요. 고성이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그리고 성재에게 다가왔죠. 성재는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고성이가 그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봤습니다. 화면은 꺼져 있었죠. 고성이는 성재를 봤습니다. 그의 눈가를 살폈어요. 다크서클이 더 짙어진 것 같았습니다. 고성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녀는 성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성재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성재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내부 게시판을 확인했어요. 조회수가 34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응은 없었어요. 성재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소파에 누워버렸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여가, 미안해. 그 말이 입술에서 맴돌았지만 소리 내지 못했습니다. 혼자만의 공간에서조차 그 말을 하기가 두려웠어요. 3일이 흘렀습니다. 지역은 자재관리팀에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했어요. 매일 같은 루틴이었습니다. 재고를 체크하고 숫자를 입력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죠. 점심시간마다 은호의 카페로 갔습니다. 은호는 늘 같은 자리를 비워뒀어요. 창가 자리, 지역이 좋아하는 자리였습니다. 은호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줬어요. 커피를 내려주고 가끔 빵을 가져다주고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죠. 그것만으로도 지역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목요일 오후 3시, 지역은 평소처럼 재고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바라보며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클릭, 클릭, 클릭. 기계적인 소리가 반복됐습니다.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지역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지역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팀장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용지 한 장. 지역은 그것을 받았어요. 시선을 내렸습니다. 회의 참석 요청서.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역은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일시 금요일 오전 10시. 장소 22층 대회의실. 안건 친환경 건축 자재 개발 사업 재검토. 지역의 손이 멈췄습니다. 재검토. 자신의 프로젝트가 재검토된다는 겁니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참석자 본부장, 경영기획실 이사, 각 팀 대표, 프로젝트 담당자의 지역 대리, 비고 익명 제안자의 재검토 요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함. 담당자는 업데이트된 자료를 준비하여 발표할 것. 지역은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확인했어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재검토 회의가 열리는 거였죠. 팀장이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자료를 준비하라고. 회의는 금요일 오전 10시라고.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팀장이 돌아갔어요. 지역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기회였습니다.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안 되면 어떡하지? 정말로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닐까? 지역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했어요. 두려워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준비해야 했죠.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전에 작성했던 프로젝트 파일을 열었어요. 3년 전의 자료들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지역은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자료를 업데이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4시, 5시, 6시. 동료들이 하나둘 퇴근했어요. 하지만 지역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오후 7시가 됐습니다. 사무실에는 지역만 남았어요. 그는 계속 작업했습니다. 시장 분석을 업데이트하고 수익 모델을 재구성하고 경쟁사 데이터를 추가했죠. 오후 지역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키보드를 두드리느라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지역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어디냐고,
저녁은 먹었냐고, 괜찮냐고. 지혁은 대답했습니다. 회사에 있다고, 준비할 게 있다고, 곧 끝난다고. 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자신이 지금 카페를 닫고 가겠다고, 샌드위치와 커피를 가져가겠다고. 지혁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이미 전화를 끊은 뒤였어요. 30분 후 은호가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보온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혁은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온 걸 알았지만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지혁의 옆 책상에 보온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샌드위치를 꺼냈어요. 따뜻한 커피도 꺼냈습니다. 지혁의 책상 한쪽에 조용히 놓았죠. 그리고 지혁의 옆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그저 곁에 있었어요. 지혁은 은호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따뜻한 존재. 샌드위치를 집어 들었어요.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계속 작업했죠. 은호는 그런 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옆모습을 봤어요. 집중하고 있는 얼굴. 3일 전과는 달랐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목표가 생긴 사람의 눈빛이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 11시. 지혁은 마지막 페이지를 완성했습니다. 총 42페이지. 완벽한 프레젠테이션 자료였어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일이 저장됐습니다. 지혁은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끝났습니다. 준비가 끝났죠. 은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고. 내일을 위해 쉬어야 한다고.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컴퓨터를 껐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두 사람은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어요. 비상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은호가 지혁을 봤습니다. 그도 그녀를 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호가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혁도 웃었어요. 진심으로.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지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내일이 결정의 날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지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6시. 창문을 열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찬물로 정신을 깨우기 위해서였어요. 면도를 했습니다. 정장을 꺼냈죠. 가장 좋은 정장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을 봤어요. 3일 전과는 달랐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아침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준 식사였어요. 천천히 꼼꼼하게 먹었습니다. 오늘은 에너지가 필요했으니까요. 7시 30분.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평소처럼 붐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지혁은 가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유가 들어 있었죠. 42페이지의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저장된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8시 30분. 회의까지 1시간 30분 남았어요. 2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대회의실 앞에 섰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어요. 지혁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열었죠. 회의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큰 테이블이 가운데 있었고 의자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전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지혁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꺼냈어요.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USB를 꽂고 파일을 열었죠. 프레젠테이션이 화면에 떴습니다. 첫 페이지. 친환경 건축 자재 개발 사업. 담당자 이지혁. 지혁은 슬라이드를 넘기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오타는 없는지, 그래프는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했어요. 완벽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9시 30분, 9시 45분.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본부장이 들어왔어요.
각 팀의 대표들도 들어왔습니다. 의자에 앉았지. 9시 55분. 고성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지역을 봤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테이블 맨 앞에 앉았죠. 9시 58분.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지역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성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고성이에게서 가장 먼 자리였습니다. 10시 정가. 본부장이 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역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스크린 앞으로 갔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지역의 마지막 도전. 그리고 숨겨진 조력자의 정체가 궁금하네요. 고성이의 진짜 계획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